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민이라서 카카오톡에서 우리 방 있죠? 서구 우리 방 스마트폰 방이라고 쓰셨을 수도 있고 저는 서구라고 썼으니까 우리 방을 이렇게 해서 터치해서 열어주세요. 저는 전번에 못 나와가지고 자, 하단에 더하기에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을 터치를 하시면 일정 등록, 할 일 등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 방에서 열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우리 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방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회의 뭐 그런 거 다 같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그 미리 일정을 공유할 때 오늘 모임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오늘뿐만 아니라 날짜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내일 몇 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내일 꼭 참석해서 그런 식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일정 등록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터치하시면 일정 제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 제목. 자, 우리는 스마트폰. 자, 이렇게 해서 제목에 스마트폰하고 시작이라는 데를 터치를 하시면, 자,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달력을 넘길 때 이렇게 넘기면, 보이시죠?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 먼 날짜라면 이렇게 위에 상단을 터치를 하면 몇 년도를 할 건지 물어봐요. 그러면 몇 년도를 터치하셔도 되고, 5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22일 선택하셔서 22일 금요일 선택하셔서 오후 1시 얘는 이 숫자하고 글자를 위로 아래로 터치가 아니라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종료를 터치하셔서 오후 3시 확인. 미리 가기 위해서 미리 당신이 오늘 스마트폰 수업이 있어 1시에 알려달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는 지금 3시, 우리 수업이 3시 20분에 끝나니까 3시에 종료 시간을 알려줘. 그런데 종료 시간은 거의 안 가르쳐주고 시작 시간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같은 날짜여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는 이거는 한 번만 보내는 거예요. 하루 한 번만. 금요일 하루만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더보기를 터치를 하시면 하루 종일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를 끄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색상이 있어서 색상에 따라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선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5분 전 알려줘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15분 전 말고 터치해서 일정 시간 왜냐면 내가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요 시간에 네가 가르쳐줘 이렇게 해주시고 보시면 옵션 더보기 있습니다. 옵션 더보기에는 터치해 보시면 반복 안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터치해서 계속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매일이냐, 매주냐, 주중이냐, 매월이냐, 매년이냐 이거를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하셔도 되고 근데 우리 반복 안 함으로 해서 일단 확인을 하실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정을 공유해서 우리 카톡방에 넣으시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가면 지금 우리 선생님 참석하신 선생님 수만큼 카톡이 옵니다.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이제 한 사람만 해서 일정 공유를 하는 건데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라 어떻게 하는 건지 보기 위해서 다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에서 하신 분들은 다 오기 때문에 자, 저장 누르면 이렇게 해서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다더라고. 그러면 와이파이가 끊겨 있는 겁니다. 예. 다 되셨으면 이렇게 일정을 또 보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자, 일정 보기 제가 박도용 선생님 보낸 걸 이렇게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시죠. 저희 방에 17명이 있다 소리예요. 저희 방에 17명이 있고 자, 하단에 보면 참석, 미정, 불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들에 미리 이렇게 일정을 보내놓고 몇 명이 올 건지가 확인이 됩니다. 본인들이 참석할 건지 그러면 여기 초대 밑에 참석이 2명이야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 몇 명이 올 건지 알기 때문에 혹시 식당 같은데 아니면 차 같은 거 대절해서 어디 움직이실 때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명이 올 건지.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놓치셨어요? 자, 일정 보기입니다. 일정 보기. 이렇게 카톡방에 온 일정 보기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일정 보기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하단에 참석, 불참, 미정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면 내가 17명을 초대했는데 참석으로 체크한 사람은 2명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이번에 2명만 모일 거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예약하실 때 확정져서 몇 사람이 올 거예요. 몇 사람 올 거니까 자리 마련해 주세요. 요런 거 하시기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하셔서 자, 일정으로 오시면 할 일이 있죠. 할 일 등록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요거는 아침에 와요. 자, 얘 일정은 내가 정한 시간에 오고요. 할 일은 시간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보통 저거를 해놓으셨으면 알람 같은 거 해놓으셨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얘가 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그래서 할 일에 자 스마트폰 터치하셔서 기한 자 기한은 22일 했으니까 29일 한번 해볼게요. 29일은 명절이라 자 29일 하신 다음에 확인 자, 스마트폰 수업 없음 없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얘가 시간도 정해지게 전에는 시간을 따로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휴강 기한 없음 터치하셔서 29일 확인 반복 안 하면 오시고 자, 더보기 터치하시면 저는 기본 오전 9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시간을 정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오전 9시 놓으셔도 되고 저장 누르면 할 일이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안 보입니다. 할 일은. 그때 딱 당신 아침에 오전 9시에 29일 오전 9시에 저한테 와요.
당신 오늘은 휴강이야. 그렇고 아침에 여기에는 좀 하나 좀 안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등록만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신경질 나실 거예요. 왜냐면 요 시간대 되면 카톡이 열 몇 개가 이렇게 오면 신경질 나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삭제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왜냐면 집에 가시면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삭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자, 우리가 카카오톡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보시면 제가 오늘 수업이 있다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답장하기가 애매하다. 그럴 때 많잖아요. 누가 뭘 보냈는데 내가 문자 쓰기는 뭐하고 그냥 읽고 말기는 뭐하고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얘를 2초 이상 꾹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요 상단에 공감 이미티콘이 있습니다. 내가 읽었어. 좋아. 오늘 수업 있어서 좋아. 엄지척 누르면 엄지척 하나.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도 대답이 가능합니다. 2초 이상 꾹 눌러서 한 번씩들 2초 이상 꾹 눌러서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그림에다 글자도 가능합니다. 대화 이렇게 하신 거에도 대화에도 이렇게 해서 터치하시면 내가 대답해주고 싶은데 가셔서 쭉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답하기 뭐하고 그러면 웃는 얼굴이나 이런 거 하나씩 해서 엄지척이나 해서 보내주시면 상대방이 읽었구나, 좋다는 거구나, 싫다는 거구나 그냥 그림으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몇 사람이 읽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몇 사람이 대답하고 몇 사람이 읽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터치를 하면 요 하단에 이렇게 보입니다. 누가 대답을 하고 누가 안 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셨으면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미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꾹 누르시면 아까 답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답장을 하셨는데 요거 말고요. 옆으로 쓱 한번 미세요. 왼쪽으로 쓱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 답장해서 여기서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2초 이상 늘리고 수압으로 답장하기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옆으로 쓱 밀면 내가 이 사람한테 답장을 해야겠다 그러면 쓱 밀면 그렇게 답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방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쓱 옆으로 왼쪽으로 밀어서 수압으로 누구에게 내가 답장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 요렇게 써주니까 알겠죠? 이분이 나한테 답장한 거다 이렇게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옆으로 쓱 밀면 사진을 옆으로 밀어요. 예 왼쪽으로 쓱 미세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글자도 그냥 옆으로 쓱 미시면 돼요. 일정도 지금 옆으로 쓱 미시면 이렇게 쓰셨는데 쓱 밀어서 저도 그러면 이렇게 답장을 보내죠. 제가 김명자 선생님께 그날 봬요 그래 감사드려요 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꾹 눌러서 답장이라는 글자를 쓰시는데 그렇게 안 쓰시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굳이 위에 안 있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그 다음에 다시 2초 이상 꾹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는 아시겠죠? 삭제는 알고 계시고 캡처는 사진 찍는다는 뜻이고 답장하셨고 책갈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책갈피 설정은 우리가 책들 읽으시다가 이렇게 딱 책갈피 꽂아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딱 열었을 때 그곳이 딱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시 봐야겠다. 그런 데가 있으면, 자, 제가 저번 주에 보내드린, 얘를 터치를 해서 책갈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서 얘를 탁 열면, 자, 책갈피 어디 갔어? 바로 열려야, 책갈피 설정을 하고 제가 나왔잖아요. 그 와이파이 잡는 법, 제가 동영상 보낸 건데, 지금 책갈피 설정을 하고 나오면 하단에 얘가 떠요. 얘가 책갈피, 당신이 책갈피를 설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를 딱 터치하면 거기로 딱 올라와 버립니다. 응. 해제하시면 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보내드리면 그 주에는 책갈피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카톡 딱 열어서 걔만 터치를 하면 쭉 보실 때 하실 수 있게 책갈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2개, 3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책갈피 설정. 2개도 같이 되네요. 자, 보시면 여기에 선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아까 하나만 했을 때는 줄이 없었는데 지금 이게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얘가 또 안 올라가네. 이렇게 책갈피 당신이 2개를 했으니까 여기서 뭘 볼 건가 설정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해제는 여기서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있을 때는 바로 거기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터치해서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나오세요. 우리 카톡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해드린 거예요. 자, 카톡방에 나오셔서 채팅이라는 글자가 보이게. 자, 채팅에 오시면 잊어버릴까봐 미리 할게요. 제가 맨날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자, 상단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톡이 오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5개까지 가능하고요. 이 카톡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꼭 항시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때문에 꼭 필요한데, 그 다음에 저하고 자주 하니까 제 거, 저희 아이들 거, 그 다음에 아이 때문에 필요한 데가 2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5개를 묶어 놓고 아무리 카톡이 와도 요 밑으로 쭉 오지, 이 5개 밑으로 오지, 얘네는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하시는 거나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상단 고정을 해 놓으면 굉장히 좋다.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얘를 꾹 2초 이상 누르면 상단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터치를 하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앞전 꽂아 놓는 것 마냥 요 글자 옆에 살짝 회색으로 보여요. 근데 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5개 넣는 순서대로 이렇게 상단 고정이 됩니다. 이걸 만약 해제하려면 다시 꾹 누르면 상단 고정 해제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 고정해 놓고 편리하게 찾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자, 우리 카카오톡 전체 설정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톡 화면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채팅이라는 건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돋보기는 뭔가를 찾을 때 쓰시는 거죠. 그래서 터치를 해서 채팅한 사람을 찾거나 채팅방을 찾을 때 여기 돋보기를 터치해서 여기다 쓰시면, 자, 이렇게 쓰면 이분이 바로 열립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그게 뭘 찾을 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팅 모양에 대화방 모양에 더하기가 있는 건 우리가 대화방을 더 만들겠다, 여러 사람이 그룹 채팅 만드실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자, 사람 모양은 친구라고 뜨는데 우리 연락처다. 그 다음에 말풍선 있는 건 채팅방이고, 말풍선 2개 있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오픈 채팅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백이죠. 쇼핑 종류입니다. 몇 점 3개에 들어가도 그런 종류가 있다. 자, 뭔가를 하시려면 자, 여기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설정. 터치를 하시면 전체 설정이 있습니다. 자, 전체 설정 터치하셔서 자, 전체 설정 터치하셔서 오면 자, 프로필 관리가 있습니다. 프로필 관리.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메인 프로필이고요. 요즘 멀티 프로필이라 해서 프로필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친구로 왔어요. 제 거 한 번만 볼게요. 자, 친구로 오면 여기 똑같은 프로필이잖아요. 얘를 터치를 하면 저는 프로필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유수민은 괜찮습니다. 저희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거고, 엄마니까는 가족이죠. 내 사랑은 저희 신랑하고 둘이만 통화하는 데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 이렇게 스마트폰 강사. 그래서 프로필이 저는 4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 프로필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프로필 관리. 자,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 터치를 하시면 본인 프로필이 이렇게 열려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본인 프로필이 열려요. 여기 설정이 들어갔는데 왜 안 나오죠? 자, 안 나오세요? 안 나와요. 전체 설정이 안 나오세요? 네. 자, 프로필 관리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그냥 전체 설정만 열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요 연필을 터치를 하시면 본인 프로필이 이렇게 보여요. 자, 요 프로필에 오면 요 카메라 있죠? 여기 가운데 있는데 카메라를 터치를 하면 요 가운데 사진만 바꾸실 수가 있어. 자, 요 밑에 카메라는 요 뒤에 사진입니다. 요 뒤에 사진. 그 다음에 여기 연필은 여기에 쓰는 글자예요. 요 밑에는 또 요 밑에 또 다른 글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 표시라고 그러죠. 상태 표시. 상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예요. 자, 요렇게 해서 넣으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꾸미실 수가 있어요. 요 하단에 이것들이 꾸미는 데 쓰시는 거예요. 터치해 보시면, 첫 번째 거 터치해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D-Day 설정하실 때 좋아요. 보통 아이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됐는지 뭐 그런 거 설정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웃는 얼굴 있고요. 보면 얘네들을 터치를 하면 요 화면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춤추는 애들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X 누르면 사라지고, 자, 요 음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해줄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지금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본인을 여기다 사진 안 넣으셔도 여러 가지로 꾸며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여기 이쁜 것들 막 많아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여기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요거 동영상은 제가 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글자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해 주실 수가 있고, 프로필 편집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하시면 완료를 누르시면 이게 프로필 편집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수 있고, 음악은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음표 표시를 해서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편집 기능이 연필이 보이잖아요. 터치하시면 여기에서 곡 추가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찾으시면 돼요. 곡 추가에 터치하시면 여기다가 노래를 하나 이름을 써서 넣으시면 추가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X에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 카카오톡에 가입할 때 계정을 넣으셨으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카카오톡 계정을 가끔 묻는 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내가 카카오톡에 계정을 어디치를 넣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보안이 있습니다. 개인 보안 터치해서 보시면, 자, 저는 잠금 화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패턴 넣으시고 비번 넣으시고 지문 넣으시고 이런 게 여기 개인 보안에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 그래서 여기 오셔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라고 써 있는 데는 연락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기 카카오톡 친구하고 우리가 전화 거는데 친구하고 사람 수가 틀리겠죠. 저는 요 수업에서는 카카오톡에서만 친구를 했기 때문에 카톡 친구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있습니다. 알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우리 단체방에서 한번 해보셨죠? 자, 단체방에서 해보셨습니다. 메시지 알림, 자, 알림음 있습니다. 터치해서 보시면 사랑해. 카톡이 올 때 이렇게 온다. 응, 이런 식으로 온다고 지금 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카톡 소리가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확인을 누르면 카톡 소리가 얘로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인 카톡 소리가. 근데 왜 우리 방마다 틀리게 설정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마다 내가 틀리게 하셨으면 그 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방마다 틀리게 한 방은 안 바뀌고 나머지 방들만 이렇게 사이렌 소리로 바꿔놓습니다.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소리하고 진동하고 같이 해놓게 이렇게 해놨고요. 진동 패턴도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다음에 알림 표시가 있습니다. 알림 표시를 터치해서 보시면, 자, 알림 팝업이라는 글자가 있고 알림 내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알림 팝업 항상 받기라고 되어 있는 알림 팝업이 뭐냐면 카톡이 오면 요 상단에 카카오톡이 왔다고 뜨는 게 알림 팝업입니다. 위에 메시지가 왔어, 카톡이 왔어, 뭐가 왔어 상단 이렇게 위에 뜨잖아요. 지금 요거는 카톡에 대해서만이니까 카톡을 항시 받겠다. 그래서 얘가 싫으면 이렇게 켜셔도 돼요.
화면이 켜 있을 때만 네가 알려줘. 내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 안 하고 잠잘 때나 이럴 때는 네가 카톡을 안 가르쳐 줘도 돼. 내가 잘 때도 혹시나 싶어서 카톡이 오면 이렇게 불이 한번 켜지지 않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세상만사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사용 안 하면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냥 카톡이 왔나 안 왔나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림 내용은 여기도 터치하시면 이름하고 메시지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이름만 딱 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알림 내용 없이 카톡 왔음만 받겠다 그렇게 해도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알림 표시에 있습니다. 자, 알림 세터 메시지 표시는 모든 채팅방에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도 터치하시면 알림 켜진 채팅방만 받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알림 소리 우리 채팅방은 꺼놨잖아요. 우리 단체방은 꺼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카톡이 오면 알림이 안 오는 거예요. 상단에 팝업창에 뜨지 않고 대신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답장 메시지. 자, 누가 나한테 답장했을 때는 아까 같이 수업으로나 아니면 답장하기 해서 답장을 해줬을 때는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럴 때는 이렇게 불을 켜놓으시면 되고, 자, 전에는 요 방해금지 시간대를 수업을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방해하지 않게 네가 알려주지만 그런 설정이 가능해서 했는데 굳이 요걸 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상단에서 그냥 무음으로 놓으시고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림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를 하시면 글자 크기. 카카오톡에 왔는데 나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글자 크기를 터치를 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얘를 터치해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옮기시면 여기에 보이는 게 지금 나한테 보이는 글자 크기가 움직여서 이 정도 크기면 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도 설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화면 우리 방에서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색상도 바꾸실 수 있고 일러스트도 바꾸실 수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방향. 자, 화면 방향은 우리가 가로로 볼 건지 세로로 볼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놨는데 자동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내셨을 때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지가 알아서 옆으로 눕는 거고 여기서 나는 세로를 고집하시면 동영상 보실 때도 세로에서 요만큼 화면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화살표에서 다시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게 나와주세요. 설정이라는 요 화면하고 테마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바탕 화면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하고 테마는 같은 기능이다. 제 화면 한번 보시면 테마는 한번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카카오톡 라이크 다크 모드인데 저는 지금 다크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쓸 건지 아시고 얘는 지금 카카오톡에 대한 다운로드 받으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 자, 채팅 있으시죠? 채팅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채팅 한번 터치해서 들어오면 대화 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 미디어 백업하기. 우리 스마트폰 바꾸실 때요. 바꾸실 때 가면 카카오톡이랑 다 갖고 오죠.
자기네들이 다 갖 거야. 근데 이 대화 백업을 미리 해주고 가면 일주일 이상이 카카오톡이 남아있고, 이 대화 백업을 안 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이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백업을 미리 해주고 나면, 해갖고 가면 2주 정도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 근데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요 대화 미리 백업을 해서 옮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백업하기를 불렀는데 백업은 카카오톡 그 계정에 저장을 한다 소리예요. 내가 카카오톡 계정만 넣었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저장해 놓는다 소리입니다. 자, 채팅방 순서 정렬은 최신 순이나 안 읽은 순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온 걸 안 읽으면 쭉 해서 이렇게 숫자 뜨고 위아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즐겨찾기 순, 최신 순, 안 읽은 순. 그래서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진 화질 있습니다. 사진 화질 터치하셔서 원본해 놓으세요. 지금 일반 화질에 있으실 거예요. 원본해 놓으세요. 자, 카메라마다, 폰마다 사진 화질이 다 틀려요. 그래서, 원본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뻐, 사진이 이뻐. 그래서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상대방 핸드폰이 그 화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화질이 깨집니다. 근데 원본해 놓으시면 내 사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했을 때 왜 우리 원본으로 주세요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원본해 놓으시면 바로 원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화질은 그냥 일반 화질에 놓습니다. 고화질에 놓으면 그만큼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놓고요. 자, 요거는 그냥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수업으로 답장하기가 밀어서 답장하는 기능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놓으시면 간편 녹음 버튼 사용하기 여기에 불이 켜지세요. 그러면 우리 채팅방만 이렇게 마이크가 있었잖아요. 다른 방이 없었잖아요. 모든 채팅방에 마이크가 생겨서 음성으로 다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편 녹음 버튼 사용. 여기를 눌렀단 말이에요. 자, 여기 채팅에서 나오시고요. 자, 채팅에서 나오시고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실험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험실은 뭐 하는 곳이냐? 카카오톡에서 뭔가를 만들면 우리 보고 써보라고 가끔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조용한 채팅방에 대해서 나왔네요. 활동하지 않는 채팅방을 보관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용한 채팅방은 모두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뭐하고 거기에 남아있긴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그 꾹 눌러서 조용한 채팅방 설정을 하시면 거기는 이제 채팅이 와도 내가 굳이 찾아서 보지 않으면 안 보는 거지. 자. 불 켜나요 그래? 아니요,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자, 말풍선 빠른 공감이 생겼네요. 자,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말풍선을 길게 저는 실험실을 사용한다고 써놔서 얘가 있는데 난 이거 제일로 싫은 것 같아. 화면 분리. 이게
두 칸으로 이렇게 분리되면 굉장히 힘든. 이게 뭐지? 갑자기. 아, 여기서 된 거구나. 저도 이렇게 안 돌아보니까 이게 왜 생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실험실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아, 젤로, 우리 선생님들이 젤로 최고, 알아보기 좋은 게 카카오톡에 계절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눈이 온다든지,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얘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실험실에서. 자, 기타 있습니다. 기타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동영상 여기 항시로 돼 있으실 거예요. 자동재산. 그쵸? 여기 터치하셔서 나는 와이파이에서만 보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고 동영상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항상 사용으로 놓으시면, 자, 항상 사용으로 놓으시면 데이터가 있든지 와이파이가 있든지 그냥 카카오톡방에 동영상이 오면 저 혼자 막 돌아가. 그러면 와이파이가 없는 데서는 내가 안 봐도 되는 건데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겠죠. 데이터가 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와이파이에서만 놓으시면 와이파이에서는 자동으로 돌아가시는데 내 데이터 사용하실 때는 데이터 사용하시면서 보고 싶을 땐 딱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또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 설정해줘도 내 데이터를 아끼실 수 있다. 와이파이에서만 하기로? 예,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꿔주세요. 되돌아오게 하셔서 그러면 지금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채팅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오시고, 자, 서고 우리 방으로 다시 오실게요. 우리 방에 오시면 이렇게 대화하는 곳 맨 끝에 그 간평 녹음 버튼을 안 하셨으면 이게 없는데 지금 하셨으면 여기에 이게 있으셔요.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미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걸 터치를 한 다음에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소리로 가는 거야. 그거는 그럼 한번 설정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미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을 만약에 이 방에다 자, 다 사용해 보신 건 아닌 것 같네 또.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 사용해서 하는 기능도 있다. 자, 들어온 김에 그러면 자, 들어온 김에 또 하나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도화기 기능 우리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미티콘이죠. 웃는 얼굴. 지금 마이크가 생겨서 마이크도 사용하셨고 요 가운데 샵 버튼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서 사용을 못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게 뭔지 모르셔서 사용을 못 하십니다. 자, 이 샵 기능은 검색입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하듯이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다 뜹니다. 여기다 샵을 터치를 하시고 오늘의 날씨라고 한번 쳐보실게요. 오늘 날씨, 오늘의 날씨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흐리고 어제보다 2도 낮고 자, 초미세먼지 좋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공유 누르면 지금 우리 방이기 때문에 우리 방으로 갑니다. 자, 카톡 하시다가 누가 문 얘기를 했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샵을 얼른 눌러서 검색하세요. 무슨 꽃 얘기나 뭐 어디 여행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무슨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 요거 샵을 터치를 하셔서 얼른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나도 알고 있는 척 하시면 돼요. 나도 알고 있는 척 원래 알았어 시침이 뚝 떼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모른다 내가 카톡을 했는데 그게 뭐야? 그런다 그러면 요 샵에서 검색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상대방은 터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시 샵 해서 자 오늘의 운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운세. 자, 오늘의 운세. 자, 이런 띠별로 나옵니다. 띠별로. 그래서 본인 띠를 터치를 하시면 오늘 운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범띠거든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큰일 났네. 오늘 운세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자, 권태감이 생길 수 있대요. 이런 거 참. 내 걸 너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는 공유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유하지 마세요. 공유하지 말랐더니 당신 와이프 거 넣어갖고 공유하신 분이 있더라고. 공유하지 마세요. 혼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해서 전체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몇 년생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몇 년생인지에 따라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38년생까지 있네요. 그래서 내가 몇 년생이냐 손윗사람 만나기. 손윗사람은 좀 힘든데 왜?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보면 내일, 이번 주, 이달, 올해 이거는 정말 올 초에 하면 너무 좋아하셔. 종교에 상관없이 너무 좋아하셔. 그 다음에 별자리 있습니다. 별자리는 서양이라 그 연도별로 나오지 않고 그냥 생년월일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만의 오붓한 만남보다는 친구들과 부담 없이 함께 만나는 게 좋대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상단에 또 보면 생년월일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1900 몇 년생인지 저는 1974년 03월 23일 본인 생일 본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신이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점심 먹고 났어. 야 저녁 하려고 불 때다가 불 때다 놨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걸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저처럼 알면 몇 시에 태어났는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 넣으시고 여잔지 남잔지 넣으시고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쭉 뜹니다. 그 뭐라 그러죠? 사주팔자? 그게 뜹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